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 혹시 당신이 꿈꿔온 완벽한 이상형인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천사 같은 사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준의 호의를 단 며칠 만에 퍼붓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축하하기 전에 이 말부터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올가미에 발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쁜 관계의 시작은 거친 폭언이 아니라 항상 과도한 친절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의 가해자들은 초기 관계에서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니 말이죠. 우리는 흔히 친절을 도덕적인 미덕이라고만 배웁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과한 친절은 때로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부드러운 털가죽과 같습니다. 야생의 포식자가 사냥감을 몰아넣기 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은 정말 운명이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상대방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 실험실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위장된 독사과라고 부릅니다. 겉은 너무나 탐스럽고 달콤해서 한 입 베어 물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자아를 서서히 마비시킬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당신이 외로워할 때 스문의 시간 곁을 지켜주고,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이자 없는 대출이 없듯 이유 없는 과한 호의 뒤에는 반드시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감정적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날카로운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베푸는 친절은 사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채무자로 만들어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호의라는 덫을 놓고 당신이 그 덫을 무는 순간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잡으려 합니다. 과연 그들이 퍼붓는 이 사랑의 폭탄 뒤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왜 그들은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감정적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압류하기 위해 매미는 비싼 이자부 대출, 즉 러브밤의 실체를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 당신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베푸는 호의가 나중에 어떤 무서운 권리로 변질되는지, 그 소름 돋는 청구서의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에게 쏟아지는 그 달콤한 호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만약 그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면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돈을 덥석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겁이 나서라도 거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무담보 대출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러브 밤러 범뱅그램이라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폭탄을 투하하듯 상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호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은 당신의 가슴 속에 심리적 장부를 아주 정교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과한 친절은 사실 나중에 청구될 감정적 이자가 엄청나게 비싼 고금리 대출과 같습니다.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서로 10원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계좌에 1000만 원어치의 호의를 강제로 입금해버립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라고 말해도 그들은 인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죠.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부채를 미리 심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자신의 통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려 할 때 그들은 차갑게 이 장부를 꺼내 들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까지 했는데 얘가 나한테 이래? 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을 순식간에 배은망덕한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친절에 자본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독점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자가 비싼 사채를 빌리면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채권자에게 뺏기듯 과한 호의를 덥석 문대가는 당신의 자유와 주체성입니다. 그들은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일상을 야금야금 잠식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사고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며 당신의 주변 인간관계를 하나둘 정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 달콤한 호의에 취해 이 사람은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동안 당신의 심리적 방어벽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갚아야 할 감정적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이 베푸는 친절의 원천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친절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수준의 지독한 내면적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과한 친절이라는 값비싼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걸까요? 이들이 가진 지독한 열등감과 그로 인한 조종의 욕구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지 그 추악한 내면의 지도를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나면 당신은 그 화려한 친절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겁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 주변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성인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보여줄 뒷모습을 꽁꽁 숨긴 채 24시간 연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30년 넘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 제가 마주한 가장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하게 친절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시커멓게 타버린 지독한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붓는 그 엄청난 호의는 사실 당신을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일 뿐이죠. 이들의 내면을 비유하자면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영화 세트장과 같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왕족이 튀어나올 것 같은 웅장한 대리석 저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뒤편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얇은 나무 판자와 지지대 몇 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과한 친절은 이 초라한 뒷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분장술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본 모습으로는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라는 가짜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당신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점은 이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친절함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일 뿐이죠. 당신이 그들의 호의에 감동하고 고마워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잘해주는데 감히 나를 버리겠어?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즉, 당신을 돕는 행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대단한 나 자신에게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한 친절이 진정한 공감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독립성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도움 없이도 행복해 보이거나 그들이 설계한 완벽한 친절의 각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그들은 즉시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주 빠르게 분노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감히 내 통제를 벗어나려 해? 나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달콤했던 천사의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은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공격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기겠니?
라는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베푼 호의를 인질 삼아 당신의 영혼을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삶을 잠식하는 가스라이팅의 서막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미안한 죄로 바꾸는 걸까요? 당신을 심리적 노예로 길들이는 그들의 정교한 조종 기술, 그 소름 돋는 가스라이팅의 단계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당신이 느꼈던 그 막연한 답답함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상대방이 감춰두었던 청구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문장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당신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달콤한 친절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밧줄로 돌변합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상대방에게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껴 미안하다는 말을 5번 이상 반복했다면 당신은 이미 가스라이팅이라는 정교한 덫에 깊숙이 발을 들인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인질로 삼아 본격적인 감정적 압류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 때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뱉거나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았는데 정작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때 당신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사람을 실망하게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이기적인 괴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자 그들이 노리는 가장 큰 수익 모델입니다. 당신의 도덕심과 양심을 담보로 잡고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친절은 이제 당신을 지배하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여준 과한 호의는 사실 당신의 경계선을 허물기 위한 불도저였던 셈입니다. 당신의 담장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그들의 요구와 감정이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앉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고 자위해보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해서 답답한 돌덩이가 얹힌 것 같습니다. 당신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극적인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말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너무나 다정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자존감을 아주 미세하게 갉아먹으며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해해주겠니 라는 최면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자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인 주체성과 자립심은 그들의 친절이라는 이자에 잠식당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을 옥죄고 있는 이 무거운 쇠사슬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고수들만의 비밀이 하나 있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첫 만남부터 당신의 담장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곁에 두어야 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며 다가올까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기꾼과 당신의 인생을 빛내줄 진정한 동반자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마지막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당신은 평생 인간관계에서 이용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단 3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에 3개월의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이 짧은 시간만 지켜낼 줄 알아도 당신은 평생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가짜 천사들을 99% 확률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인간의 마음을 해부해 온 제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결코 당신의 담장을 첫날부터 뛰어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예의와 단단한 자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짜 친절을 베푸는 조종자들은 당신의 허락도 없이 안방까지 흙발로 들어와 앉아버립니다. 그들의 신발에 묻은 시커먼 진흙이 당신의 깨끗한 거실 카펫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그들은 화려한 꽃다발을 내밀며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뭉근하게 끓여내는 가마솥 찌개와 같습니다. 전자레인지처럼 1분 만에 뜨겁게 달궈진 관계는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거나 속은 차가운 채 겉만 타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장작을 지피고 온기가 서서히 퍼지기까지 분명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끓기 시작하면 그 깊은 맛과 온기가 삶의 끝자락까지 지속되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당신의 환심을 단번에 사기 위해 인생을 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직한 모습만큼만 서서히 보여주며 당신과 보폭을 맞춥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미안함이라는 비싼 이자의 부채를 심어 조종하려 하지 않고 존중이라는 평등하고 건강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곁에 두어야 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공원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만의 거실입니다. 아무나 신발을 신은 채 당신의 거실로 들어오게 두지 마세요. 누군가 너무 빨리 다가온다면 정중하게 멈춰 세우고 신발부터 벗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감을 두는 행동에 대해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 거리감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자 상대가 정말 나를 존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단호함을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의 거실을 진심으로 빛내줄 귀한 인연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통찰이 당신을 옥죄던 가짜 친절의 사슬을 끊어내는 예리한 칼날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 고리대금에 시달리며 눈치 보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쥔 당당한 주인으로 다시 서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너무나 친절해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할지 구체적인 심리적 방어 멘트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마음의 지도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은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랍니다.